여러분 자꾸만 제가 인터넷이 끊기는데 여러분 제가 자꾸만 막 튕겼다 나갔죠? 혹시 제 말을 어디까지 들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왜 오늘따라 인터넷이 아까까지 좋았는데 왜 그러지? 요때 막 끊겼구나. 그거 신기하네요. 왜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네. 여태 안 끊겼거든요. 오이 신기하네. 아프니까 빨리 끝내라 이건가?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참. 정식으로 인사도 안 하고 시작했네요. 그럼 일단 정식으로 일단 인사를 좀 한번 시작해 보고 할까요? 그럼 잠시 또 공유를 좀 중단해 볼까요? 공유를, 음, 공유를 중지하고. 자,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입니다. 신학기 대비 튜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질문을 볼게요. 3학년 편입은 학점 이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서 질문을. 아유, 그러게요. 이제서 질문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여러분의 이제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이미 나올까 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PDF 파일. 요거 일단 먼저 가고. 자, 그다음에 학교 활동. 네. 그래서 여러분의 대선배로서 저도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는 거. 그러나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 티셔츠 하나 받았어요.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그다음에 복수 전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방송대 조기 졸업에 지금 지름길은 있나요? 있죠. 지금 더더욱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제가 PDF 하나를 꺼냈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화면에? 자, PDF 화면이 또 끊겼다가 제가 또 끊겼다가 들어왔죠. 이게 인터넷이 어디로 되어 있나 볼까? 그렇다면 제가 인터넷을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튕겨 나갈 수도 있어요. 비번을 준비해 보나? 여러분, 제가 안 튕겨 나갔죠? 예, 여러분, 안 튕겨 나갔어요. 예, 제가 다른 라인으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네? 아니, 왜 지금 와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거지? 다른 걸로 연결했는데 불안정하대요. 일단 한번 제가 또 튕기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또 계속 가죠. 자, 여러분들의
대화를 봐야 되니까 채팅창을 또 꼭 또 봐야 되고.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학하면은 보게 되는 대학생활 길라잡이 교재입니다. 자, 대학생활 길라잡이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볼까요? 자, 우리 방송대는 어떠한 대학인가요? 서부터 시작해서 방송대 특성과 비전 쭉쭉쭉쭉 수강 신청과 등록하는 방법.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와 소속 지역대학 학과 홈페이지 이런 것들 검색하는 방법도 나오고 오리엔테이션 또는 안내 교육과 입학식 참여하는 것들.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라 여러분들 전부 다 유튜브로 참여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나중에 요거 있으니까 내년 1학기 수강 신청하는지 요거 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유해주 학우님 3학년 편입생은 졸업할 때 졸업 학점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봅시다.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졸업 학점이죠? 그러면은 검색을 합니다. 졸업 학점. 아, 여기 없다네. 자, 편입생 학점 인정. 이쪽으로 한번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학점 인정.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55페이지로 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파일 하나씩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3학년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과목별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점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내가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고 한 거예요. 요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교과목별 성적 인정이 때로는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냥 학점만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방송대 입학하기가 되게 편했었을 거예요. 자, 학교별로 교과목별 성적으로 교과목별 학점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 학점을 적게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데 인정 학점을 덜 받아서 모자라. 그럼 2학년으로 그러면 몇 학점 그냥 빼버리는 거지.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학점만 인정한다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2학년은 몇 학점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양학점은 15학점, 전공학점 15학점 해서 총 30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졸업학점 몇 학점입니까? 100. 여러분 써보세요. 졸업학점 몇 학점이에요? 자, 방송대생이 졸업학점 몇 학점인 거 모르면 안 됩니다. 140학점? 130학점. 자, 그러면은 2학년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몇 학점만 취득하면 돼요? 100점, 100학점. 자, 그 다음에 3학년은 33학점과 30학점 해서 60학점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면은 130학점에서
67학점만 이수하면 되죠. 67학점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필수 이수학점,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이수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급한 불 껐고, 자, 다시 계획서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자동 배정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1학년 우리 방송대, 자, 사회과학에서 행정학과 갑니다. 홈페이지 가서 교과 정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교과 정보에 지금 2022년이라고 써져 있죠. 아마 내년에는 2023년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수강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튜터지도 자료실에 2023년 개편 및 폐지 신규 교재 정보라는 이 게시글을 나를 포함해서 10사람밖에 안 봤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 자,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자,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지금 행정학과는 자, 2학년에 2과목이 개편이 됩니다. 인적자원 관리론이라는 교과목이 뭐가 개편이 되느냐? 워크북이 개편이 된다는군요. 자, 워크북이 개편이 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워크북이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있군요. 바뀐다는 거. 교재는 재사용합니다. 자, 행정, 통제와 윤리라는 과목은 워크북이 없답니다. 자, 그리고 교재만. 여기는 교재 칸이니까요. 그다음에 행정 계량 분석은 둘 다 개편된다는 거예요. 오호. 여러분 행정 계량 분석은 책이 자주 바뀌어요. 오호. 제가 불과 2년 전에 책을 샀는데 또 바뀌는군요. 내 졸업한 이 시점에 행정 계량 분석을 왜 살까요? 다 필요합니다. 자, 다른 학년, 다른 과는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사회복지 같은 거 할 분들은 교육학과, 청소년 교육과 이러한 과들의 교과목을 잘 보세요. 가족교육론이나 뭐 가족복지론 뭐 이런 것들, 발달심리, 청소년 관련돼 있는 과목들 이것들은 이 두 과의 과목들을 좀 많이 수강하시거든요. 근데 이 과에도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요 두 과의 과목을 사회복지 하실 분들이 수강 신청하려면 우리가 보통 광클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막 우리 9시 반서부터 수강 신청이에요. 9시부터가 아니고
9시 반부터. 그리고 광클릭을 합니다. 경쟁률이 센 것부터 먼저 수강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럴 경우 자격증과 관련돼 있는 과목들을 제일 먼저 수강 신청하시는 거예요. 보통 뭐 교육학과나 청소년 교육과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족교육론, 평생교육 실습, 또 그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셔야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발달심리 이런 것들도 지금 거의 개편이 되는 수준으로 옛날 책을 아마 구입하기가 조금 어렵게 됐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글과 생각이라는 과목이 제 생각에 글쓰기라는 과목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아까 행정학과 과목 교과 과정의 1학년 과목을 한번 볼까요? 아니기는 하네요. 여러분 1학기 과목을 수강하실 때 교양 과목이지만 여러분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글쓰기 과목을 들어두세요. 교양 과목인데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들어두세요. 제가 저한테 과제물 지도 점검을 받았던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문단 구성을 잘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던 말을 가장 제가 많이 했어요. 한 문단을 구성하는 것. 문단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렴풋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실제로 내가 글쓰기를 하면서 문단 구성을 하자니 잘 안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글쓰기라는 과목인데 여기 보면은 글과 생각 요건 아닌가 본데요. 예, 아무튼 글쓰기라는 과목은 여전히 있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행정학과 분들은 이 헌법의 기초라는 이 헌법 과목도 많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행정학과는 또 공무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또 행정학과에 많이 들어오시고 또는 현재 공무원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공기업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은 이 법규를 업무에 늘 끼고 해야 되는 분들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법규와 친해져야 되는 그런 성격의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이런 것들 많이 또 공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학과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도 많이 듣긴 하는데 이번에는 교재만 개발이 된다는군요. 어쨌든 교재가 개발된다니까 지금 교재는 없었다는 건가요? 없었는데 교재가 개발된다니 뭐 이건 잘 된 거고 인터넷과 정보사회 이거는 완전히 개편이 되는 거네요. 교과목이 폐지가 된다는군요. 예, 그렇죠. 이건 조금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긴 됐어요. 이 안에는 증강현실 이런 거밖에 없고 메타버스나 이건 아직 안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개편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없앤다네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서 어때요? 수강 신청을 할 때 이런 과목들도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1학년은 1학년 1학기 과목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1학년 1학기에 개념이 되는 개론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학 개론서가 있고 그리고 정보사회와 행정이라는 기본이 되는 개론서 그리고 컴퓨터의
이해. 요거는 과제물 하기가 좀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암기 과목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건 빼두셔도 되고, 그러면서 어디요? 2학년 1학기에 교양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세계 역사보다 한국사의 이해가 우리나라 역사니까 더 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세계 역사를 안 들으시는 분이 없더라. 웃기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 재밌어요. 해서 저는 1학년 분들한테 다음 1학년 1학기 과목을 들을 때 전 이 6과목 모두를 다 추천합니다. 자, 2학년 1학기 과목 볼까요? 2학년 1학기 과목. 한국사의 이해, 네, 저도 들었습니다. 한국사의 이해는 물론 저 때는 출석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100% 주관식 문제였는데 와, 제가 그 100% 주관식 문제를 다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컨닝 시켜주다가 혼날 뻔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명과 환경, 이건 좀 애매해서 제가 기피했던 과목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이것은 온라인 중강이네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 어쨌든 줌 수업 강의니까 어렵지는 않겠네요. 우리 특강을 하는 중에 우리 전용조 학우님께서 한 분 추가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따 인증샷 한 번 더 찍어야 되나? 그다음에 아까 이적 자원 관리론이 목표백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통제와 윤리는 뭐가 바뀐다고 했었죠? 교재가 개편된다고 했어요. 교재가 개편된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 이거 그러면은 작년 교재랑 달라져가지고 기말 시험 볼 때 불리한 거 아니야? 네, 심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냥 뭐 큰 틀의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던 어떤 큰 뭐 규범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20대 친구들보다는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교재 개편돼도 괜찮다 생각하고, 자, 행정조사론 같은 경우 여러분, 저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강추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쓰건 안 쓰건 관계없이 이것은 어떠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양적 방법에 또는 질적 방법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잘 아웃풋으로 내놓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 강추하는 과목입니다. 해서 2학년 1학기는 저는 생명과 환경만 비추하고 다른 과목은 모두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자, 얼마 전에 이 지방자치가 지방 방치 뭐 요즘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지만 3학년이 되면 이제 과목이 슬슬 어려워집니다. 예, 조금 뭐 또 뭐 이렇게 정치적 개념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섞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가급적이면 배제하시면서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지방자치 행정론, 성과관리론, 행정계량 분석은 교재와 워크북이 바뀐다고 하니 지난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교재를 얻어 놓으시는 방법도 좋아요.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모색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새로 나온 교재를 구입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야 나중에 기말 시험에 공부하기 편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비교 행정론. 이건 정말 너무 쉽습니다. 그건 졸업한 네 문제지. 예, 저도 앞에 수강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공부한 내용이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법, 그리고 공기업론. 와, 3학년은 그냥 전공으로 그냥 꽉 채웠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3학년이 편입할 때 어땠어요? 너무 과제물 과목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출석 수업에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또 당황스럽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보세요. 볼까요? 자, 여기가 출석 수업, 비출석, 여기가 과제물 시험입니다. 지금 제가 과제물 쪽으로만 쭉 내려가 볼게요. 3학년 1학기 과목이 과제물이 얼마나 있는지. 자, 과제물이 성과관리론과 비교행정론이 두 과목이 있네요. 그래도 최소 두 과목만 과제물이고 나머지 네 과목은 출석 수업 과목이네요. 세 과목이면 딱 좋았긴 한데 어쨌든 2학기 때처럼 뭐 한 과목 그냥 6과목 싸그리 과제물 과목 또는 싸그리 출석 수업 과목 이것보다는 조금 낫긴 낫네요.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협상조정론. 자, 과제물 과목이고요. 지역개발론 과제물 과목이고 자, 다문화와 이민행정 절대 이제 비껴가면 안 되는 과목이 돼버렸습니다. 출석 수업 과목이고 사회문제론 과제물 과목이고 재난관리 과목 재난관리론 과제물 과목입니다. 예, 비율이 나쁘지 않아요. 예, 이것도 적당해요. 출석 수업 과목이 하나, 둘, 그다음에 나머지가 과제물. 예. 그리고 온라인 출석이네요. 아이고, 온라인이 아니고 그냥 출석 수업이네. 이것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 바뀔 거라 줌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줌으로
바쁜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진짜 출석 수업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셔가지고 출석 대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출석 대체 시험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출석 대체 시험 이번에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출석 대체 시험 보신 분. 대체 과제물이라든가. 대체 과제물도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출석을 하셨던 분들의 문제보다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수해야 될 학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행정학과를 벗어나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여기 보면은 자, 자격증 취득용 과목 수강은 언제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행정학과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여기 아래 보시면 또 요건 필수 과목이에요. 그다음에 요 사회 문제론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도 필수 과목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 과목도 이수를 해 가면서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다 치르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학점을 최소한 이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다 해놓으면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자, 학교 및 학사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 무조건 자동 배정으로 제가 들으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조건 재학생들과 같이 상의해서 들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때요? 같이 스터디 하실 분들을 모아서 최소한 6분 정도 모아서 같이 서로 의논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수강 신청을 하시면 그거야말로 최상이죠. 자, 학교는 방학을 해도 공지사항은 절대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방송대 홈페이지죠. 방송대 홈페이지 가면은 공지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공지사항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가 있고 학사 일반이 있고 시험 성적 기타가 있어요. 자, 걸러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 말뜻을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전체는 이걸 모두 다 아우르는 전체 공지사항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학사 일반만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학사 일반의 내용인지. 자, 뭐 프라임 칼리지 학점 인정 교과목 졸업학점 인정 신청 안내 이런 것들. 뭐 나눔 장학생 그리고 학생 후생복지 동계 계절 수업 수강료 반환 안내. 이런 것들이 학사 안내군요. 1학기 재입학 신청 공고. 자, 졸업 학력 평가 신청 안내. 자, 이런 것들이 일반 학사 공고예요. 자, 시험 성적은요. 시험 성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기말 시험 채점 결과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내일부터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또는 2학기 교육 매체 평가 참여 안내.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미디어 강의나 교재나 그리고 교수 홈페이지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송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나를 알아가지고 내 과제물 점수를 막 짜게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계 계절 수업 시험 시행 공고. 조금 있다가 이거 볼 거예요. 그다음에 22학년도 2학기 형성평가 운영기간 시행 안내. 자, 이제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는지 클릭 한번 해서 들여다볼까요? 이야, 11시 59분까지입니다. 아직도 강의 다 못 들어놓으신 분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오늘이 18일 11시 39분까지, 59분까지. 그다음에 기말시험, 출제 범위 등 우리의 성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 시험 성적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타는요. 그 외 장학금 같은 거 또는 페이앤어유 위클리 이거 뭡니까? 학보죠. 여러분 종이 학보 보십니까? 종이 학보 꼭 봐야 돼요. 종이 학보에는 여러분 시험 문제와 관련돼 있는 학보 특강이라는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자료실에다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보 특강이었다고 하면서 올려놓은 자료들이 아마 요 중에 한 몇 개가 될 겁니다. 네? 그랬을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 설문조사 참여 안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기타 공지사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로 뭘 보겠어요? 이것만 보겠죠? 시험 성적 막 이런 거. 수강 신청 안내. 어디 볼까요? 기말시험 시행 공고. 각종 평가 일정. 이런 것들. 학기 초 되면은 이제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그럼 이런 거 제일 먼저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것만 눌러대요. 막 이것만. 학기 초에 이거 빨리 보려고 각종 평가 일정 안내 보려고. 막 이거 봐갖고 이거 보고 어딨지? 스탠드 달력. 얘 달력에다가요. 막 써놔요. 기재해놔요. 막 그때부터 새해 벽두부터 막 이거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의 1학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전투적인지 몰라요. 자, 우리 어디 있었죠? 수강 신청 공지. 수강 신청이 학사 일반인가요? 졸업 유보 신청, 재입학, 복수 전공 이수 신청자 승인. 잠깐만요. 복수 전공도 설명할 거고. 그래요. 수강 신청도 수업 시험에 있을 건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아무튼 2023년 1학기 교재 신규 개편되는 이 내용 튜터 지도 사이트에
12월 23일까지 열어놓는답니다. 그 이후에는 열어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나의 학점 관리 이대로 하면 되는가? 자, 이번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성적이 막 성적이 너무 저질이야. 막 D학점이 나온 거야. 막. 응? D 마이너가 나온 거야. D 마이너면은 60점인가요? 60점이면 어떻게 간신히 이수한 거죠?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땐 동계 계절 수업 및 학예 계절 수업을 갑니다. 자, 동계 계절 수업 시험 시행 공고. 자, 공고안을 한번 볼까요? 공고안을 이미 제가 열어놓았군요. 자, 동계 계절 수업 시험 시행 공고는 자, 시험 일자는요. 2023년 1월 7일부터 1월 8일 양일간에 걸쳐 이것도 역시 태블릿 PC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이렇게 우리 기말 시험 볼 때처럼 이렇게 회차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 거죠. 자, 해서 40문항 또는 50문항 100점 만점입니다. 헐, 100점 만점? 그럼 여태 내가 과제물 과목이면 과제물 점수 다 꽝이고 출석 수업 점수 다 꽝이고 형성평가 점수 다 꽝이란 말이야? 0점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나오죠? 자, 장점은 있어요. 만약에 계절 시험 점수가 현재 나의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 하면 현재 나의 점수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계절 수업 점수가 현재 나의 점수가 1점이라도 더 향상된 점수가 나왔으면 계절 시험 점수로 점수가 갱신이 돼요.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합리적인가요? 안 합리적인가요?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현재 나의 점수가 60점이에요. 인간과 과학을 60점 맞았어요. 간신히 붙었어요. 간신히 학점 이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예 계절 수업을 들어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이럴 수가 63점을 맞았어요. 어때요? 63점으로 갱신되는 게 좋겠죠? 63점으로 갱신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예 봤을 때 59점이다. 그럼 여전히 여러분의 인간과 과학 점수는 60점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자, 계절 수업 시험 범위라고 해서 계절 수업을 여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계절 수업은 내가 원하는 과목이 열리는 게 개설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과목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알아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아내서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는 2022학년도 동계 계절 수업 개설 교과목이에요. 자, 여러분은 동계 계절 수업 교과목은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절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학기 성적이 나와 있는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즉, 지난 학기 학생들은 이제 이 동계 계절 수업을 수강할 수가 있죠. 지난 학기에 먼저 입학을 해서 한 학기 성적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 여러분은 이제 어떤 계절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내년 하계 계절 수업을 첫 계절 수업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나의 성적에 불만이 없으면. 자, 2022년도 동계 계절 수업 교과목 표를 한번 볼까요? 교양 과목은요, 글쓰기 과목이 개설이 됐고요. 컴퓨터의 이해, 그리고 요거로 할게요. 아이고. 그다음에 생활과 건강, 세계 역사, 그리고 한국사의 이해, 또는 다른 학과에는 이런 용어들로 또 있는가 보네요. 그리고 생명과 환경, 세계 정치와 경제, 동서양 고전의 이해, 사회문제론, 세상 읽기와 논술, 인간과 언어, 언어의 이해라는 명칭으로도 다른 과에는 교과목이 있는가 봐요. 자, 교양 과목은 이렇게 개설이 된답니다. 다행히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교과목이 많네요. 글쓰기를 못 봤다면 글쓰기 한 번 더 시험 봐도 좋을 것 같고, 컴퓨터와 이해 나중에 그렇다면 이게 올 1학기의 과목이잖아요. 그럼 내년 하계 때는 여러분들이 2학기에 수강한 교양 과목들이 개설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공별로 볼까요? 전공별로 우리 행정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니다. 행정학과는 역시 자, 행정학과는 행정학 개론하고 사회복지 행정론 또는 사회행정이라는 명칭으로도 어떤 과에 교과목으로 있는지 빨간 글씨에 대해서는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타학과 과목을 수강했는데 그 과목의 점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특히 우리 행정학과는 법학과를 많이 듣는다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 총칙, 그다음에 형법, 총론, 일반 행정법. 제가 봤을 때도 일반 행정법 듣는 그 학생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회복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교육학과랑 청소년 교육과 많이 또 광클릭해서 수강한다고. 그랬을 때 성인학습 및 상담론 요 과목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심리학에게 묻다 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라고도 하죠.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시면 공부하시기 아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교과목이에요. 저도 이 교과목을 이수했죠.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공학은 사회복지하고는 뭐 그렇게 필요 없지만 또 평생교육사 관련돼서는 이런 과목들, 그리고 인터넷 생활윤리, 그다음에 청소년 학습 이론 및 지도. 만약에 요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것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런 과들의 과목을 들었는데 그닥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나왔어,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목은 왜 아직 안 나오지?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간 나옵니다. 아니면 게시판에 쓰세요. 어디 게시판에? 우리가 아까 어떤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공지사항 어딨지? 공지사항에 전체 공지사항에 있었나요? 평가. 일반 학사평가에 있었나요? 우리가 교과목, 그리고 교재, 그리고 교수, 페이지 평가. 시험 성적이었나요? 네. 매체 강의, 교재, 교수 페이지, 평가 참여 안내. 자, 여기에 교수 홈페이지에 교수님, 이 과목 중 계절학습에 개강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쓰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참고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계절 수업은 내년 1학기가 지난 여름에. 자,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출제 범위잖아요. 출제 범위고, 시험 보는 기간이고, 이제 이 동계 계절 수업도 수업을 들어야 되지,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여기 있네요.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수강 신청 대상자 1학기 개설 교과목 중 이미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C뿔 이하이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까 D-인 인간과 과학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F학점인 교과목에 대해서도 성적 향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학점 취득을 원하는 재학생과 휴학생입니다. 해서, 아유, D0군요. 아, 60점이 D0인가 보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강 신청 기간은 이렇고, 수강 가는 교과목 수는 총 3과목, 9학점까지. 그리고 시험 일정, 수업 기간이 있는데 수업 기간은 왜 안 알려주지? 수업 기간은요,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여름방학을 재밌게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은 약 2주 정도의 이 과목에 내가 신청한 교과목 총 3과목 중에 3과목 다 하실 분, 2과목, 1과목, 목표한 과목을 수강하실 기간이 약 2주인가 3주 있습니다.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이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수강료도 납부합니다. 수강료 납부는 아까 그 파일에 있군요. 제가 닫아버렸어요. 거기서 수강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신청 기간, 방법 안내, 입실 시간, 교과목, 신청 대상.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네, 신청 기간은 20일 화요일서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시험 신청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한테는 해당 사항 안 되니까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어딨지? 어딨지 하는 거지? 공고한. 우리랑 관계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거 해도 여기잖아. 그러니까. 아휴,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성적 향상의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2시간만 할 건데 30분 남았습니다. 자, 자격증 취득 교과목. 아유, 이거 뭐 아까 같이 설명했으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네, 저도 마라톤 했다고 했죠, 여러분. 학생회 가입하면 여러분 성적 장학금 못 받으면 학생회 임원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대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어요. 공부 못해도 주는 장학금이 학생회 임원 장학금입니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죠. 어쨌든 활발하게 방송대라고 해서 학교 무조건 안 나와도 되는 대학이 아닙니다. 예, 활발하게 학생 활동하면 좋은 그 어떤 기회가 올 겁니다. 과별로 학술대회도 합니다. 저희 행정학과는 학술대회가 있었고 또 학술대회가 너무 무거워서 또 네트워크 형식으로 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다시 학술대회로 또 명칭이 변경된 것 같고, 네, 저도 네트워크가 있던 때에 참가해서 발표를 해서 저는 2학년이라 그때 장려상을 받은 것 같아요. 뭐 3, 4학년이 뭐 우수, 최우수 다 가져가고 2학년이라 장려상. 그런 거 어쨌든 뭐 상벌상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습니까? 방송대 다니면서 상 받았다면은 꽤 신기해할 겁니다. 아니 방송대 다니면서 상도 받았어? 막 이런. 자, 복수전공은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복수전공. 네, 복수전공도 다 또 때가 있겠죠? 방송대 조기 졸업의 지름길은 성적이 좋아야 하죠. 성적이 좋으면 한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을 빨리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조기 졸업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복수전공. 다시 대학생활 길라잡이로 갑니다.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자, 복수전공 또는 전공분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행정입니다. 행정이 제1전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경영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이거를 복수 전공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외의 전공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할 때 복수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복수 전공을 이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연계 전공을 승인받은 사람. 연계 전공 하니까 갑자기 사회복지 연계 전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왜? 행정학과는 연계 전공 주관학과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학과가 있지만 3, 4학년 편입생만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졸업 유보자는 복수 전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도 많아라. 자, 할 때 2013년도 이전 신편입생
과 2017학년도 이후 신편입생의 자격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기준에 맞춰야 돼요? 2017학년도 이후 신편입생으로 나뉘어지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자, 대상학과는 전학과인데요. 제외학과가 있네요. 농학과, 생활과학과. 생활과학부에는 가정복지학 전공, 식품영양학 전공, 패션 의류학 전공. 이분들은 복수 전공이 안 된대요. 그리고 간호학과, 교육학과. 왜냐? 간호학과도 어떤 일련의 자격을 요하는 분들이 간호학과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육학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생활체육지도과. 사회복지학과는 아마도 편입생부터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각 학과에 문의를 해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수전공 제외학과 학생들은 다른 학과에 대하여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는데, 예시 1번 유아교육과 학생이 국문학과 복수전공은 가능한데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은 불가하다. 신기하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문학과 학생은 경영학과는 복수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 복수전공은 불가능하대요. 왜요? 제외학과에서 유아교육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 표에 보면은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자, 복수전공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복수전공을 하라고 승인 내주지 않겠죠. 제가 다닐 때도 복수전공 하고 싶어서 공부를 빡시게 열심히 했던 우리 동기생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복수전공 신청 자격은요. 신청학기 등록생으로서 1학년 신입생은 30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은 42학점, 3학년 편입생은 75학점 이상을 일단 취득하고 자, 3.5 이상의 평점 평균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원격 교육에 의해 사회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은 학점에서 제외가 된다네요. 1학점짜리 포함해봤자 평점에 도움도 안 되는데요. 평균 평점 3.5는 굉장히 공부를 빡세게 해야 돼요. 방송대생은. 복수전공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2전공까지 허용되고 복수전공 이수 중에 다른 전공으로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과학부의 각 전공 간의 복수전공은 이수할 수 없다네요. 아까 생활과학부에 3가지 전공이 있었죠. 가정복지학, 식품영양학, 의류 패션학. 이거는 어때요? 복수 전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복수 전공 신청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늘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학교 홈페이지 나의 정보에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로그인 하는 거는 상식이고요. 나의 정보, 종합 신청 정보, 복수 전공 신청 복수 전공 선택. 그리고 복수 전공 신청 버튼 클릭하고
해당 자료를 저장까지 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신청되었습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 전공이 신청되는 거고, 승인이 날 때까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니까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도 어때요? 해야지 뭐. 그죠? 자, 일단 우리가 하기로 했던 튜터 특강의 내용은 일단 다 했던 것 같고요. 복수 전공. 그렇죠? 네. 일단 화면 공유를 중지해보고. 자, 또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증샷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카메라를 한 번만 더 켜주세요. 제가 코로나 재감염 투혼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켜주세요. 인증샷 한 번만 더 찍게 해주세요. 네. 자, 일단은 우리 그 튜터 특강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뭐 채팅으로나 여러분 일단 카메라를 한 번만 켜주세요. 보고용 인증샷이 들어가야 하니까 저도 오늘 화장 안 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쌩얼이라도. 전 가뜩이나 코로나인데 자 카메라 켜주시고요. 인증샷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이대로 찍어요. 자, 만약에 이제 다음 학기에 가셔서 기말 시험을 보시게 될 경우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자, 내년에 오프라인 활동을 조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신 분들끼리 제가 온라인으로 스터디 구성하면은 스터디를 좀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스터디를 구성해서 했을 때 저만 백수였어요. 저만 백수였고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한 친구는 청소년 교육과를 졸업해서 행정학과로 편입을 해가지고 보육시설회를 다녔어요. 보육시설은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날이 몇 박 며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찰도 있었고 보육시설 그리고 또 공항 물류센터에 다니는 이런 이제 친구들과 이 세 명의 스케줄이
딱 맞아야 되는 날 스터디를 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의 휴무를 마지막 말일에 마지막 주에 휴무 다 날짜를 올리라고 합니다. 카톡에. 그러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한 달에 4번만 만나면 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사람이 딱 맞는 휴일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휴무일 날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편입했던 친구는 또 여전히 졸업해서 그 친구는 이제 2개의 과를 졸업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부탁을 드릴 건 기출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후배들을 만나서 이렇게 내려줄 선물들이 자꾸 고갈돼 갈 겁니다. 예전에는 기출문제가 매 학기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신편입생을 입학을 받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정말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퇴율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기말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쩜 그렇게 갑자기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기말 시험 좀 보시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5, 6명 과목당 1명씩 찾으세요. 지역대학에 자기 동학년 과목당 한 사람씩 찾아가지고 5명 내지는 6명씩 구성해서 스터디를 구성한 다음에 시험일에 나는 1번서부터 5번까지 알아서 기억하든 적어오든 손바닥에 적어오든 어떻게 해오든 한번 해와 볼게 하고 이렇게 뭐랄까 숙제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만들어가 보는 거예요. 튜터들이 기출문제 없는지 많이 문의를 하는데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쉽게 기출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는데 여러분들 신편입생들과 또 이 방송대 생활 여러분들 졸업까지 무사히 가시기 위해서는 계속 혼자서 공부하는 공포감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막 뭐 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 여러분들 잘 견뎌주셨고요. 그냥 이대로만 가시면 돼요. 어떤 분, 이런 분 계세요. 어느 분인지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에피소드 하나하나씩 기억이 나요. 한 분한테는 그래요. 이 과목 하나 그냥 선택과 집중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살립시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을지 어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래도 하시기는 하셨을래나 하는
어쨌든 내일이 과제물 마감일이라도 오늘 내가 한 과목도 과제물을 안 했을지언정 과제물을 형식에 입거한 과제물일 경우 그대로 생각해서 써보세요. 그것만으로라도 5점이라도 받아요. 점수를 안 주지 않습니다. 안 내면 안 주지만 내면 제출하면 점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타학과 과목도 많이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1학년들은 이수학점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학과의 과목들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다면 8시 53분이니까 한 7분 기다려 볼까요? 다른 질문하시고 싶은 것. 제가 지금 코로나 투혼입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 여러분, 제가 해보라고 하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 진짜 해봤다 하는 분 손. 진짜 제가 해보라고 한 대로 공부해봤다 하는 분. 요렇게 공부하면 장학금도 받는데요. 안 해보셨죠? 예. 예, 우리 신홍숙 학우님. 네. 시험 잘 보셨어요? 잘 봤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책은 기본이 3번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되는 교재 있을 거예요. 개편되는 교재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없다고 투정 부릴 필요 없어요. 왜? 그래도 기출문제는 있으니까. 개편된다고 해서 완전히 뒤바뀌진 않아요. 지금 저한테 자, 이것도 정치학 개론, 정치학 개론. 자, 여러분. 둘 다 교재예요. 나는 왜 이 교재를 2개 갖고 있을까요? 자, 하나 워크북 아닙니다. 둘 다 교재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학습 계획 한번 봐볼까요? 1장 서론 정치와 정치학의 이해. 여기 1장 정치와 정치학의 이해. 달라진 데가 문화, 무관심, 정치 권력의 이해, 국가의 리더십의 이해, 정부와 정치 체제 유형, 정치 과정의 이해, 정당, 관료제, 정치 변동과 근대화, 탈권위주의와 민주화, 국제정치 이해, 국제정치 이해. 네, 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거나 오타가 수정됐거나 문장을 조금 다듬어졌거나 그렇네요.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같은 페이지에 뭐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건 같은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159. 159에 7장이 있기는 있고 정치적 리더의 특징과 역할인데 이 책은 정치 리더십의 개념과 유형. 이렇게 제목 정도. 아이고 아니네요. 이거는 7.4고 이건 7.3이네. 7.3 볼게요. 7.3 아니네. 정치 리더십의 개념과 유형 맞네요. 그럼 얘는 1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얘는 159페이지에 있다는 거네.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어요.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예, 진짜 깨알같이 몇 년도 몇 번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행정사례 연구 제가 여러분 행정사례 연구 같은 경우 우리 이선우 교수님 굉장히 특이하시잖아요. 여러분 행정사례 연구가 이번에 과제물 숙제였죠. 코로나 이전에는 기말 시험에 종이 시험으로 봤을 때가 있는데 행정사례 연구는 범위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1장, 2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1장, 2장. 이 페이지 하나에 전부 다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범위가 적으면 문제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랬어요. 막 괄호 넣기 막 이랬다고. 여기 보세요. 괄호 넣기.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과목이 질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팁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늘 책이 바뀌어도 사요. 제가 공부하려고. 저는 지금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강조하건데 제가 정말 재밌게 공부했지만 결코 쉽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그리고 또 힘든 만큼 그 결실이 나중에는 굉장히 달달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학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학기에도 휴학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꼭 방송대 다니는 걸 소문 내세요. 원래 그래야 된댔어요. 그래야 포기를 안 한다고. 진짜 순진하게 진짜 막 소문을 내고 다녔더니 정말 부끄러워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나 이거 시험 못 보면 어떡해.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 여러분 선배라 어디서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인천 지역대라 인천 지역대 행사 있으면 자주 가볼 예정이니까 자주 뵙도록 하시고요. 오프라인 행사 있을 때 뵐 수 있으면 꼭 뵙도록 하시고 질문 없으면 9시 1분이니까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저와 작별의 시간입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